뉴욕 증시도 2025년의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식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딱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산타랠리가 유효했던 것 같은데요. 막상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이슈들과 이벤트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6%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6%, 그리고 S&P 500 지수도 0.22% 내림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줬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슈 살펴보러 떠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하락한 바가 있었고 테슬라는 연간 인도량 감소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몸집이 큰 두 종목이 하락하니까 지수에도 당연히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졌고요. 다만 하락폭이 그래도 크진 않았던 건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하락의 일부분을 상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선임 투자 전략가는 이보 전진 또 일보 후퇴의 과정이라면서 이런 하락은 일보 후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에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수된 부분들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 지표도 두 가지 공개됐습니다. 일단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49.4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기준선이 되는 50 아래,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제조업 일단 지난해 말까지는 위축세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조업 PM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 신규 건수, 계속 건수 모두 다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저번에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전주 대비 감소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목요일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색깔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강하게 하락할수록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 애플과 테슬라의 빨간색이 유독 강합니다. 애플 장중에 2.9%가량 하락을 했었고 또 테슬라도 6% 이상의 하락률을 장중에 보여왔거든요. 과연 종가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M7 이어서 살펴보자면 엔비디아와 메타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바로 빅테크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일단 애플이 하락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중들에게 가장 크게 인식된 것은 중국에서 할인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할인 행사 어쩌면 아이폰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만큼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UBS가 애플의 겨울이 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애플의 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밤사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루프캐피탈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열반에 올랐다, 열반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랠리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뒷말까지 남겼습니다. 테슬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 179만 대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인도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초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23년 대비 약 연간 기준 2만 대가량 감소한 인도량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일단 애플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2.62% 하락하면서 2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0.7%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이어서 시가총액 3위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밤 사이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네요. 또 아마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0.36% 강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알파벳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메타도 유독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메타의 상승률은 2.34%였고요. 테슬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6% 이상의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거래일에 태양광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를 모아놓은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4%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었죠. 태양광 자체의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테슬라가 도움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 판매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3분기 실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테슬라의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은 약 우리 돈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에너지 저장 사업 총 이익률도 창사 이래 가장 높은 30.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이렇게 약간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태양광주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인베스코 솔라 ETF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4.95%로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썬노바 태양광 관련주죠. 무려 17%에 가까운 급등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많이 들어보신 태양광주가 될 텐데요. 밤 사이에 8.68%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주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 연방정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 크게 뛰는 모습이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게임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어링키트 일명 밈 열풍을 주도했던 키스질이 또 한 가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인물 지금은 고인이 된 옛 가수가 되겠는데요. 이 가수의 유명한 곡이 유니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밤 사이에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도 밤 사이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스포티파이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 주가가 보였고요. 시냅틱스입니다. 구글과 엣지 AI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머신러닝과 이 시냅틱스의 하드웨어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 소식에 시냅틱스의 주가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도 종가 확인해 보시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8%대의 상승률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밤 사이에 9.26% 올랐습니다. 또 스포티파이 봐야겠죠. 2.32% 오름세로 지금 마감을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냅틱스 8%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97,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밤 사이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밤 사이에 3.6%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밤 사이
밤사이 3.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라홀딩스 채굴 기업이 되겠는데 2.62%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이런 비트코인 전략을 가져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KULR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37%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유독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금리 확인해 봐야겠죠.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 체크가 됐었는데 일단 2년물 국채금리 밤사이 소폭 오르면서 4.244%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4.559%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유동환 본부장님과 확인을 해봤듯이 4.5% 정도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한 바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돌아오는 트럼프에 약간은 긴장한 듯한 달러 움직임이었는데요. 어느덧 109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고요.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가 밤사이에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양 의지가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제 금값도 확인해 봐야겠죠. 밤사이에 1.21%가량 오르면서 온스당 2,67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2주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제 금값이었습니다.